당신은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 한 번 읽고 나면 읽기 전에 자신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글을. 그 누구도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하고 강한 글을. 첫 번째 문장이라는 벽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글을. 그래서 이미 쓴 문장이 앞으로 올 문장의 벽이 될 수 없는 글을.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잠겨있는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변화시켜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글을. 최은영 작가의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 수록된 소설 몫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문장의 소리 한 뼘 더 가깝게 다가서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한연희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연희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창비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폭설이었다. 그 다음은.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시집 희귀종 눈물 귀신버섯이 있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네, 아까 제 이름 말하는 거였군요. 네. 네, 그래도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네, 저는 시를 쓰는 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즘 책 내고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시인분들 물어보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도 첫 번째 시집 내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울하지 않으려고 마구 돌아다니고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하루 종일 영화 보는 경험도 해보고요. 네네. 네, 그 뭐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 네. 네, 좀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는 평소에 좀 들으셨나요? 네. 네.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좀 듣다가 요 근래는 좀 안 찾아 들었어요. 네. 제가 원래 잘 팟빵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찾아 들어가지고. 근데 섭외 받고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최근 작가님들, 관심 있는 작가님들 걸 위주로 또 들었는데, 네. 좀 많이 팁을 얻었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팁을 좀 얻는 방식으로 들으면서, 일단은 섭외돼서 기쁘기도 하고, 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좀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부터 하기 시작해서, 네,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편지를 열심히 써오셨네요. 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집 희귀종 눈물 귀신버섯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독자분들한테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집인데 그래도 시인님께서 직접 이 시집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들 제목이 특이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네. 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집 소개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희귀종 눈물 귀신 버섯이 그물 귀신 버섯과 그다음에 무슨 눈물 버섯을 합친 제목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하면서 이 시집을 좀 다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을 준비하면서 제사라는 걸 처음 넣어봤는데요. 네. 원래 첫 번째 시집에는 없었고 제사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편집자님이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사가 무엇인지 다른 시집도 보면서 힌트를 좀 얻은 다음에 제 제사를 넣으면서 이 시집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될까요? 제사가 뭐? 그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제사라고 하더라고요. 시인의 말이요?
시인의 말 말고 이 시집 전반, 그러니까 책의 전반부를 드러내주는 부분을 제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일종의 뭐 그 에피파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시인의 말 말고 맨 앞에 이렇게 펼치면 등장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면 여자를 닮은 이름 모를 야생 버섯들은 홀로 나거나 무리지어 난다. 대개 순하지만 독이 든 경우가 많다.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집이 이 거대한 출판계의 숲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좀 희귀한 버섯찜으로 네,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축축하면 좋고 또 독이 든 거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으로 표현했던 거라서 네, 그게 제 시집을 좀 아우르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네. 오늘 버섯 그림 있는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네. 네, 이제 한연희 시인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 소감은 아무래도 첫 시집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조금 첫 번째 시집 내고는 많이 우울해서 네, 두 번째 시집도 좀 우울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셔서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네. 네. 어쨌든 네. 조금 마음이 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계인가요? 네, 원래 그 시집을 낼 때마다 시인들은 뭔가 되게 많은 것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것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그런 예감들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상한 우울감이 되게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되고 세 번째 시집이 되고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는 그 느낌도 매우 무뎌지는. 아, 그런가요? 네, 무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시집 굉장히 더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의 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귀 둘로는 모자라 커다란 귀 하나를 들여왔습니다. 잘 돌보려고요. 네, 시집을 펼치자마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커다란 귀 하나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다가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구를 쓰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냥 그 읽어보자마자 느끼시는 그대로 귀에 관련된 이미지가 맞고요. 네. 네, 커다란 귀를 갖고서 여러 사람들의 말 그리고 제 주변에 말고도 소외받는 분들이라든가 뭐 아무튼 저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잘 듣겠다라는 어떤 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시집을 쓸 때쯤에 제가 김혜령 선생님이 쓰신 듣기의 윤리라는 책을 좀 읽었었는데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어가지고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귀가 크다고 해서 듣는 걸 더 잘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귀를 가지면 그래도 좀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소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귀가 귀신의 귀로 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커다란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잘 돌보는 이미지도 이렇게 떠올라서 이거 써보고 나니까 더 그럴듯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네. 시인의 말 짧고 굵게 잘 썼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부처님 귀도 굉장히 크니까. 아, 네. 네. 맞아요. 네. 귀가 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집을 또 열면 첫 시로 손 고사리의 손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네. 그 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손을 뽑는다. 이 이야기가 부디 아무나 꽉 잡아주기를. 이렇게 첫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느낌입니다. 이 시를 첫 시로 배치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원래 뭐 이거는 이렇게 쓰겠다 하는 편으로 시를 쓰는 건 아닌데 이 첫 시만큼은 네네. 첫 시로 넣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손고사리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너무 특이하잖아요. 네. 고사리 이름 앞에 손이 붙였고 또 그 손고사리가 왠지 손가락이 닮았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네, 네. 들어가지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를 썼고 이거는 꼭 첫 시로 넣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에 대한 거는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 곳곳에 등장하는 저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마주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치 그 제주도 고사리가 되게 순하고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먹어보지는 못해봤지만 그 거기에서 고사리를 이렇게 따러 가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모여서 따기도 하고 곳곳에 혼자서 이렇게 따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미지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이 첫 시를 썼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네. 이어서 뭔가 오늘 약간 채소 특집 같기도 한데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시집 제목 있잖아요. 네. 희귀종 눈물 귀신버섯인데 네. 시집을 다 읽고 나면 눈물하고 또 귀신 이런 것들이 버섯처럼 무성하게 번지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뭔가 되게 특이하지만 좀 다 읽었을 때 굉장히 와닿는 느낌인데 제목을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아까 도부에서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네. 원래 제가 출판사에 이 시집을 투고했을 때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네, 모음 발음 연습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시 제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에 투고한 지는 좀 됐으니까 그 이제 출간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네. 이제 시집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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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로운 시를 쓰는 와중에 그 시들 중에서 네. 그 희귀종 눈물귀신 버섯이 포함되어 계곡수 원현이라는 시도 썼었는데 네. 이 시들 중에서 제목을 좀 선택해야겠다는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제목이고요. 네. 네, 제가 밀었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는 그 구절이 그 이름은 희귀종 눈물귀신 버섯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부를 제목으로 저는 출판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집자님이 회의 끝에 너무 제목이 길다. 그래서 그 이름을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율 끝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희귀종 눈물귀신 버섯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을 빼니까 훨씬 더 그냥 간결하게 더 잘 와닿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잘 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제목 자체를 가지고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또 생각해보면 오늘 진짜 약간 한전희 시인님 시집이 그렇기도 한데 네. 채소 특집. 네. 딸기 해방전선. 네. 그런 시가 있는데 네. 그리하여 이번 삶에선 증오를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일상은 썩어가는 과정. 사랑과 세균이 범벅된 채 몸은 없어지고 만다는 것.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 때문인지 이 시에서도 딸기 얘긴데도 버섯 향기가 느껴지고요. 또 버섯은 식물처럼 보이지만 균류에 네. 속하고 또 죽은 생물로부터 영양분을 얻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더 잘 썩도록 분해를 돕기도 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네. 썩어가는 과정의 전개에서 증오를 내버려 두기로 한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딸기 해방전선이라는 시를 버섯으로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당시 이 시를 쓸 때는 버섯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그거를 또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그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또 소중한 이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리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딸기 해방 전선이라는 시는 이제 그 시 맨 뒤에도 써 있는데
월 키머러라는 여성 인디언 학자가 쓴 이제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에 있는 단어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단어를 훔쳐왔는데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원래 좀 그렇게 쓰는 편인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딸기가 썩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진물 누고 썩어가는 맞아. 그런 네. 것들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사의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왠지 그냥 제 생각에는 네. 그 수북한 딸기 썩어가는 과정, 짓무르는 그 과정이 그 분해하는 그 과정이 인간이고 거기엔 인간의 폭력성이 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증오라는 감정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증오라는 감정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그 감정을 터져나오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네. 억눌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잘못된 감정이 잘못 분출돼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상상까지 가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을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서 시에서. 네. 그래서 잘 썩는다면 네, 그것은 또 다른 좋은 감정으로 혹은 또 다른 좋은 일들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저만의 그냥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네. 게 이를테면 정확하게 감정 표출이 되지 않은 상태는 네. 결국은 수동 공격이 되는데 네.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부정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들 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벌써 병든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약간 뭐 분노한다든지 네, 네. 또 증오한다든지 또 뭐 미움을 네, 보여준다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인간의 건강한 감정인 건데 그것을 드러낸 사람들을 매우 비난하는 지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 표출을 폭력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 과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감정이 꼭 폭력으로 이꼬로 되는 거는 아닐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인간들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번 시집에 총 네. 54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네.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각 부의 제목들이 재미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1부 공포의 맛을 꿀꺽 삼켜버렸지. 2부 인간이었다가 영혼이었다가 깜빡깜빡하는. 3부 그렇담 넌 요괴로구나. 4부 버섯을 따자 버섯이 되자 버섯을 먹자. 네. 이렇게 네. 예, 제목만 읽어도 뭔가 흥미로운데 네. 시집의 별은 어떻게 구성하셨을까요? 네, 제가 그 다른 시인분들 팁을 얻자면 저도 부 구성이 항상 어려웠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어려웠고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네. 팁을 얻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의 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1부, 2부, 3부, 4부로 묻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제목은 편집자님이 각 부마다 2개씩 문장을 뽑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하나씩.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게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제 첫 번째 부 쪽에는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네. 제 감정과 제 그러니까 엄마로서 혹은 이제 여성으로서 억눌린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시편이 모아지고 그래서 이게 1부로 들어가게 된 거고 이제 2, 3부로 가서는 거기서 좀 더 확장된 이야기, 다른 이제 존재들을 끌고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됐던 것 같고 4부에서는 이제 제가 워낙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이어져요. 왜냐하면 네. 공포의 맛을 꿀꺽 삼켜버렸더니 네. 인간이 되거나 영혼인 줄 알았는데 깜빡깜빡 하다가 네. 그렇다면 넌 요괴로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버섯을 따자. 버섯을. 네, 나름 제가 맞게 두 개 중에 선택지를 하면서 그렇게 연결되도록 한 건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 구성을 살펴보면 또 공포, 영혼, 귀신 이런 소재들이 많이 돋보이는데요. 네. 평소에도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도 많이 통하시는데 네.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러게요.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혹은 제가 하고 있으면 네. 그 소름이 돋잖아요. 네. 쫙 그 소름 돋을 때 그 희열감이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무서운 이야기 속에는 자신이 하지 못했던 혹은 억울했던 그 감정을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귀신이 대신 해준다거나 이러잖아요. 이야기 네.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도 공포라는 그 감정이 네. 일종의 쾌락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쾌락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사람의 중독을 일으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쾌락을 계속 느끼려고.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한테는 그냥 그 무서운 이야기를 특히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더 그러니까 제 시 속에 불러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경계에 선 존재들이 아무래도 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확실히 뭐라 그럴까? 귀신이라는 어떤 그 타자의 영역에 있는 네. 존재들에게 서사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서사에서 발생하는 공포가 네. 또 우리 세계의 부조리나 모순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이번에 여름에 공포 특집 시집인데 네. 네. 출판사에서도 홍보를 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분들의 리뷰 좀 보셨을까요? 인상적인 게 혹시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귀신 쪽보다는 버섯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버섯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 하셨고요. 일단 제 주변에 그 시 쓰지 않는 분한테 들은 걸로는요. 버섯이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대요. 네. 그래서 주변에 버섯을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버섯을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했지만 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보이는 버섯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귀신 이야기는 워낙 흔한 부분이어서 아마 안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제 이 버섯 이야기가 지금 저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흥미롭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제 시집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흥미로운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또 시인님께도 네. 이야기했지만 세계 끝의 버섯인가? 네. 두 권을 같이 네. 희귀종 눈물 귀신 버섯하고 네. 세계 끝의 버섯 함께 읽어보시면 네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시인님께서 이번 시집에서 이것만큼은 꼭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틋한 시가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일단 제 시집이 조금 기괴한 이미지들이 좀 많아요. 그로테스크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걸 슬프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슬프다는 그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잘 그렇게 그 다른 분들한테 읽혀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틋하다라는 이제 시가 뭐냐고 질문을 던져주신 저도 애틋함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썼을 때 뭐 좋았던 시를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겠지만 애틋하다고 표현하니까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고민을 좀 하다가 선택한 시는요. 꼽았던 시는 제일 마지막 시에 표고버섯 키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 시가 되게 퇴고를 많이 한 시이고요. 그 시도 딱 마지막에 넣고 싶었던 시여가지고 어떻게 고치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마지막 구절이 우리는 모두 나이 많은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로 가고 있고 나이 많은 여자가 그냥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왠지 이제 현명한 그 여자분을 떠올리기도 하고 제가 언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언니들과 함께 이 세계를 그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 이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버섯을 따자 버섯을 먹자 그 구절도 이 마지막 시에 들어가 있는 구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틋한 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시 중에서 미안해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야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진다라는 문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님 최근에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질문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너그러움은 글쎄요. 늘 저를 되게 안달복달하는 편이어가지고 제 자신을 근데 아무튼 이 미안해를 구성하는 요소는 최근에 쓰여진 시는 아니고요. 조금 시간적으로는 전에 쓰여진 시인데 이 시를 쓸 때 당시에 제 딸이 좀 어렸었어요. 제가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랑 실랑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엄마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딸을 위해서 제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자꾸 하려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 말고도 여성으로서 혹은 시인으로서 완벽함을 자꾸 몰아세우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 자신한테 미안해. 좀 그렇게 그만하자. 좀 너무 죄책감 시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있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한바탕 이 아이와 싸우고 난 뒤 얘랑 더 이상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더니 그 미안해라는 그 감정이 마치 살아있는 이제 그 사람처럼 이렇게 그 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미안해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그러려면 어쨌든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후로는 어쨌든 저 자신을 좀 많이 놨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훌륭한 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시를 쓰는 것도 좀 너무 뭐 그렇게 닥달하면서 쓰지 말고 놓자,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너그럽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은 언제 너그럽게? 저는 저 자신에게 너그러운 적이 없고요. 너그럽게 하시는 게 어떨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실 강박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강박이 문제지만 강박을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박을 벗어나는 걸 포기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시인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을 구가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음식이나 음악이나 뭐 아니면 환경? 저는 단어 줍기를 합니다. 책이랑 아니면 영화도 그렇고 간판 같은 거에서 단어를 발굴해낸달까?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는 그 간판에 나오는 그 단어가 갑자기 저한테 툭
다가올 때가 있는데 너무나 생경한 거예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메모해 놓고 네, 이제 계속 입안에 사탕처럼 굴리는데 막 생각을 거듭한 면 어떤 이미지가 막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를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유심히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초고를 후루룩 쓴 다음에 이제 항상 퇴고를 향해 끝까지 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퇴고가 저는 제일 시를 쓸 때 그거 정답이지 않을까?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시가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의 루틴 같은 거는 커피숍을 가는 거거든요. 집에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카페라고 해주세요. 네, 카페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있다 보니 집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또 특히나 집안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걸 하게 돼서 아예 다 버리고 이제 카페에서 한 3-4시간을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일단 카페에 갔으면 무조건 아무 거라도 써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써 갖고 오는 걸 먼저 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써지면 그냥 마음 편하게 영화를 봅니다. 네. 영화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영화 속에 완전 풍덩 빠지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완전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현실을 잊다 보니까 그런 시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잊게 되고 그거가 환기가 돼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얻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 영화를 보면서 환기한다. 네네네. 네.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건가요? 최근에 읽은 작품인데요. 다 왔다 욕고의 지구의 아로 새겨진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한연희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운 뒤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기억이 둘로 쪼개지면서 한참 전에 이미 그 단어와 만난 적이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정말로 처음 만나는 단어를 보는 건 드물고 대체로 어디선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때 뇌에 어렴풋한 흠집이 생긴다. 그 흠집이 두 번째 만남에서 활성화된다는 색다른 의견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어학을 학습할 때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래전 내가 쓰던 언어를 떠올린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선택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는 제 시를 읽을까 했었는데요. 아무도 본인의 시를 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최근 거는 읽은 거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찾다가 최근에 읽은 이 책의 이 구절이 제가 밑줄을 그어놨었는데 이 부분이 저의 맞닿아 있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단어 줍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단어 줍기가 어쩐지 저는 새로 와서 단어를 줍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뇌에 흠집이 나 있는 거죠. 예전에 들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렴풋한 흠집이 이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그 단어를 보거나 읽는 순간 이렇게 마치 걔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제 뇌를 넓혀가지고 장악해가는 느낌으로 이제 그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주는 새로움 이미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와닿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좋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구절이 다른 분들에게도 신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단어를 이제 이용해서 어떤 세계를 펼쳐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외에 한예인 시인님께 영향을 준 작가분들이나 또 근래에 읽은 책, 추천하고 싶은 책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다와다 요코의 책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몇 권이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신랑 길들이기랑 목욕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아무튼 되게 기괴한 이 이미지를 끌고 가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되게 저한테 흥미로워서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같이 연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와다 요코 작가 분한테 영향을 요즘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래도 그 시집 속에서도 그런 기괴한 이미지를 막 끌고 오는 것이 네.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 아니면 고딕 작품들, 여성 네. 고딕 작가들의 작품 또한 제가 그 시집,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 많이 읽어서 그래서 제가 고딕 모자라는 작품도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이스 캐롤 오츠라든가 뭐 네. 셜리 잭슨이라든가 데프니 듀프 모리에 같은 여성 고딕 작가들이 있는데 남성 작가들이 주지 못하는 되게 그 여성만이 줄 수 있는 무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읽는 걸 좋아하고 그걸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F 작가들이라든가 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시인분들은 제가 다 좋아해가지고 내가 손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시는 이영주 시인님을 비롯해서 막 생각나는 시인분들이 시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시는 항상 제가 찾아 읽으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독특한 지점을 네. 소개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무섭고 슬픈 이야기 네. 저는 좀 재밌었는데 네.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 거죠? 네네 조금 아까 앞에서도 했고 네, 무서운 공포 영화 한 편 추천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공포 영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제가 요즘 주변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거 들으시는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공포 영화 제가 손꼽는 한국 영화 공포 영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화홍련이고 네. 두 번째는 기담이고 네. 세 번째는 불신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개는 한국 공포 영화의 이제 그 손꼽는 세 개의 작품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공포 영화를 찾아보는데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작품을 가져왔어요. 네. 혹시 영화 마마라고 혹시 아시나요? 마마? 네. 네. 아니요, 못 외국 봤어요. 작품인데요. 네. 네.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제작을 한 거예요. 만든 건 아니고. 제작? 네. 신인 감독이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이 단편 영화가 너무 괜찮아서 그 델토로 감독이 내가 제작 지원을 해줄 테니 장편으로 만들어봐라 네. 해가지고 장편으로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 마마라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그 마마라는 영화가 제목이 마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섭고 슬픕니다, 진짜. 네. 그런데 상투적인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신진 감독의 패기랄까? 그 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네. 그 으스스한 어떤 장면을 되게 연출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마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인데요.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한예인 시인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마를 빼고? 네. 아, 네. 워낙 뭐 영화를 보길 좋아하니까 네. 예, 푹 빠져있는 건 여전히 영화인데요. 근데 영화는 늘 가져갈 부분이어가지고 요즘 빠져있는 게 뭘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굿즈 만들기인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굿즈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시집이 나와서 이제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자리에 가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드리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사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의미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이제 버섯이잖아요. 제 시집 제목이 어쨌든 버섯으로 끝나니까 네. 버섯에 관련된 무언가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버섯 키링을 만들어 드리자 해서 부자재를 열심히 사가지고 네, 한 땀 한 땀 키링을 만들어 드렸는데 네. 너무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런 데에 소질이 있구나. 네,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희열감을 좀 느꼈습니다. 키링을 다 만들고 나서 와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장사를 해도 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무튼 네. 그 버섯 키링 굿즈 하나 하고요. 네. 또 최근에 제가 그 재미있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공포 영화에 관련된 수업이다 보니 공포 특집에 어울리는 무언가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달피를 만들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또 열심히 사가지고 열심히 서치해서 또 그걸 한 땀 한 땀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는데 너무 또 재미있기도 하고 막 어쨌든 그 손으로 사부작 만드는 일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굿즈 만들기가 이제 다음번은 또 뭘 만들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그 고민이 이제 될 정도로 저의 최근에 빠져있는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한연희 시인님 최근에 굿즈 만든 걸 보면서 네. 아 아기자기한 거 되게 잘 사서 이렇게 주변에 선물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심지어 자기가 만들기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일관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아마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게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인님 다음 작품 출간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시집이 나온 지 딱 한 달째예요. 8월 4일 날 이제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제 시집의 뒤에 보면은 네. 8월 1일 날은 나오긴 했지만 8월 4일로 이제 출간이 된 건데 그래서 딱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다음 작품이라니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아직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예전처럼 해왔듯이 네. 놓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주변의 이런 상황과 소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메모해 가면서 시를 만들어가는 그걸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재미있는 일들은 늘 꾸준히 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찾아서 아마 계속 여기저기 쏘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희귀종 눈물 귀신 버섯의 한연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저 이거 지금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면서 한참 네. 걸렸었는데 네. 말은 순식간에 끝나는 기분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영주 시인님이 이 자리를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가? 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긴장감이 조금 떨어졌는데. 아, 이제 할 만하신가요? 아, 네네. 조금. 그래서 조금, 재밌었고요. 네.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저한테 되게 어색한데, 이게 이런 경험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일단 느껴서, 다음번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네. 덜 떨고, 좀 더 재미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사실 이제 답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소감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재밌게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시집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되게 어울릴 수도 있는 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찾아봐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자리를
저에게 초대해주신 이 문장의 소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연희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